이번 수업은 반복문, 그중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일련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문법으로 이 반복은 조건 또는 변수의 상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포문, 지정된 범위에서 명령을 반복을 합니다. 포문의 문법을 보시면은 자, 포로 시작해서 반복 변수의 시작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담기면서 이 begin과 end 사이에 있는 명령문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do로 한 줄이 끝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to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작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증가를 하면서 그 반복을 하게 되고요. 자, down to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own to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작값부터 작은 마지막 값까지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명령문을 실행을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 1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곱하기 3, 즉 3단을 메모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i라는 반복 변수에는 1부터 9까지 반복적으로 담기고 이 포문의 아래에 있는 그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 begin과 end가 없기 때문에 한 줄이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처음에는 1 곱하기 3에서 3, 2는 6, 3은 9 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런 메모의 출력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다운투 같은 경우에는 9부터 1까지 감소하면서 이 메모의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27, 24, 21, 그 다음에 3으로 3까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내용을 포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포인문. 포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포인문은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컨테이너에 데이터만큼 명령을 반복을 합니다. 자, 문법을 보면은 자, 포 다음에 데이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 변수를 값을 가지고 반복을 하겠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이 데이터 변수는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과 일치하는 이 데이터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놔야 되고요. 그 데이터 변수에는 컨테이너에 있는 값들이 계속 담겨서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컨테이너는 뭐 배열, 리스트 등등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변수는 바로 뒤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에서는 배열을 예시로 하나 들었고요. 자, 0부터 4까지 5개의 값을 갖는 이 배열을, 인티저형 배열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상수를 선언해놨고요. 그리고 VAL이라는 데이터 변수도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게 그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종전과 같이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i는 자, 0부터 length 5개죠. 5개보다 1 작은 4까지 반복하면서 VAL이라는 데이터 변수의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 VAL이라는 데이터 변수에 이 배열에 있는 값이 하나씩 담기면서 다음 값이 하면서 이렇게 명령문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문과 포인문 이 두 가지에 대한 실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 문법을 보겠습니다. 자, i라는 반복 변수에는 0부터 5까지 담기면서 메모 이 begin과 end 사이에 있는 문장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은 0부터 5까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반면에 다운툴을 쓰게 되면 5부터 1까지 감소하면서 메모의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0부터 5까지 그리고 5부터 4까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부터 그 지정된 숫자까지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반복문 등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edt num이라는 에디트에서 반복할 그 계산할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앞에서 뭐 했던 것처럼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입력된 값을 인티저 즉 정수로 변경하지 못할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네, 이런 예외 처리를 하고서
코드를 빠져나가는 형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코드들은 자주 사용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하나하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는 이 합계를 더해주는 그러한 변수이고요. 1부터 입력한 num까지 반복하면서 이렇게 합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메모에 출력을 하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하면 구구단을 예제로 많이 들어요. 구구단 한번 해봐야겠죠? 참 길지 않습니다. 자,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포문도 마찬가지로 중첩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 안에 있는 begin과 end 사이에 또 다른 포문, 그리고 이 안에도 포문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구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시작하죠. 그리고 2단부터 9단까지 먼저 반복을 하고 먼저 2단, 3단, 4단이라고 먼저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1부터 9까지 2은 2, 그런 형태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2단 곱하기 1은 결과값, 2 곱하기 2는 결과값, 이런 형태로 메모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포문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보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구구단 하게 되면은 쭉 기록을 해보면은 이렇게 모든 단위 메모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인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에 담겨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일반적인 포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0부터 4까지 반복하면서 이 VAL이라는 데이터 변수의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고 그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배열에 있는 값이 VAL이라는 데이터 변수에 바로바로 담기기 때문에 코드를 훨씬 더 짧고 명확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문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작성도 빨리 하고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F9로 한번 실행을 해서 포인문 반복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동일하죠. 1부터 5까지 메모에 출력하는 내용. 하지만 포인문은 2줄, 포문은 하나, 둘, 셋, 넷, 5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 포문과 포인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